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이달에는 제주 항일운동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고 있는데 오늘 만나볼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도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펼쳐왔던 인물들에 대한 책을 한 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해녀 항일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소희 작가가 쓴 해녀 제주의 여신이라는 책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제주 항일운동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의 해녀들은요, 아주 예전부터 이 귤이나 전복 등 이 귀한 재료들을 육지부에 공납하거나 이 상납하는 등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 착취가 더욱더 심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이 해녀들이 수확한 해산물에 대한 이 판로가 개척이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더 많은 해산물을 수확을 해야 했고요. 또 수확한 이 해산물은 제값을 받지도 못한 채 거의 갖다 바치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 4월 해녀들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주도 해녀 어업 조합을 조직을 했지만 해녀 조합장을 제주도지사와 겸임하는 어용 조합으로 변질이 되면서 그 횡포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제의 그 식민지 수탈 기구나 다름이 없었던 건데요. 그러던 중에 이 성산포와 그리고 또 하도리의 이 조합이 경매 가격을 이전보다 훨씬 낮게 책정을 하면서 이 공분한 해녀들이 1931년 6월부터 해녀들이 공동 투쟁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제주도 해녀들이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녀들은요, 관제조합 반대, 그리고 수확물에 대한 가격 재평가 등의 그런 요구 조건을 걸고 항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32년 1월 7일 그 세와리의 장날을 이용을 해서요, 시위를 전개하고 당시 일본인 도지사와 해녀 대표가 단판을 지어서 해녀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내의 청년 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녀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위에 참여하고요. 또 결국 1월 27일 종달리 해녀들의 이 시위를 끝으로 일제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여성들이 주체가 된 민족운동으로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의 그 동쪽 지역인 그 우도와 세화 그리고 종달 이런 등등 이곳의 그 해녀들이 이 항쟁에 참여했는데요. 이 항일운동은 연인원 일반 7,130명의 해녀가 참여를 했고요. 총 238회의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 수탈이 정말 얼마나 심했는지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제주 해녀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얼마나 이 자주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해녀 항일 운동은요,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집단 어민 운동이자 또 항일 운동으로 1930년대 최대의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녀 항일 운동을 이끈 주역으로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지사가 있는데 이번 책 속에서는 부춘화 지사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해녀 항일 운동의 주역이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인 그 부춘화 지사를 가운데에 그려놓고요. 이 항일 운동이 전개되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김옥련, 부덕량 지사도 등장하고요. 또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이름 모를 아주 수많은 해녀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책은 한국의 대표 만화 작가들이 이 독립운동가 32인의 생애를 만화로 그리는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 프로젝트에서 발간된 책 중에 한 권인데요. 만화로 풀어낸 작품답게 그 당시에 제주의 생활상 그리고 민간 신앙, 해녀 항일 운동의 전개 과정 등이 아주 생동감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만화책인데요. 보는 재미와 읽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특히 이 만화 형식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주 신화라는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신화적인 모티브와 그리고 또 역사적인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부추나 지사가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바다 거북이를 구해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춘하는 바다 거북이를 구해주면서 우리 가엾은 해녀들을 지켜달라고 소원을 빌게 됩니다. 사실 이 거북이는 동해 용왕의 막내딸 구야로 인간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소라와 전복 등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잡게 해주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 춘화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궁금해진 구야는요,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해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구야는 이 귀한 전복을 많이 잡게 해주어도 왜 해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그 이유 바로 일제 부당한 경제적 차별과 수탈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들은요, 이 해녀 조합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해녀 조합에서는 해산물의 무게를 눈속임하는 등 그 네. 죗값을 쳐주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요. 값이 너무 적다고 항의를 하면 수매를 거부하는 등 거부를 해버려서 애써 잡아온 것들을 썩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평생 일을 해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빚에 허덕이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일제는 어선과 기계로 제주 앞바다의 해산물을 마구잡이로 채취를 하면서 이 바다의 씨앗을 말려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는 일제의 수탈을 볼 수 없었던 부추나 지사와 제주 해녀들은 세화장에 모여서 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을 하라고 하면서 시위 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신적인 존재인 구야가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봤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구야는요, 춘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변장을 한 건데요. 이런 춘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의 힘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낱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춘하와 해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인 건데요. 네. 총칼로 무장한 일제 앞에서 이 흰색 그 해녀복만 덩그러니 입고 항해하는 춘하와 이 해녀들이 무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구야는 깨닫게 되는데요. 춘하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동의 선이었음을 그리고 또 바다를 지키고 이 해녀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정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위의 막바지에 이르고요. 춘하가 일제에 끌려가자 구야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 춘하를 만나러 가는데요. 어린 구야가 이렇게 반쪽짜리 신에서 완전한 신으로 거듭이 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제주 신화와 해녀 문화가 책 속에 잘 녹아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책 속에서 보면요, 이 춘하와 그리고 또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함께 요구했던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정 판매 일체 반대, 그리고 또 일체의 계약 보증금은 생산자가 보관할 것, 또 미성년자와 40세 이상의 해녀 조합비 면제, 또 병이나 기타 장애로 입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조합비 면제, 또 출가증을 무료 배포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요. 조합장은 리별로 공정하게 선출을 하고 조합 재정은 반드시 공개로 이루어질 것. 그리고 또 악덕 상인을 옹호한 조합은 서기를 즉시 면직할 것. 또 도지사의 이 조합장을 겸직을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본 상인 배척,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해녀들이 요구한 요구 사항인 건데요. 춘하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주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를 사람으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해서 말로 하는 것조차 우스울 이야기를 너희 면전에 너희 귀에 박아 넣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왔는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네, 정말 당연한 요구죠. 일제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책 속의 결말을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 이 부추나 지사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이 책의 그 가장 뒷면에 보면요, 이 부추나 지사를 비롯해서 같이 운동에 참여했던 그 김옥련 그리고 부덕련 지사 이야기가 아주 짧게 실려져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해녀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요, 이 해녀 조합에 대한 그 문제가 대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3명의 항일 운동가들은 다른 해녀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 자처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주모자라고 나서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속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의 구속을 막으려는 이 해녀들의 결사적인 투쟁이 이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속된 이들도 옥중 투쟁에 일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추나 지사는요, 석방된 이후에 일본의 감시가 갈수록 심해져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방직 노동을 하면서 그를 모르는 조선 여성 운동자들을 도왔다고 하고요. 또 김옥련 지사는요, 출소 후에 약혼자와 결혼을 한 후에 이후 벌어진 4.3 항쟁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일제 강점기보다 이 4.3 사건을 겪었던 시절이 더 험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덕량 지사는요, 이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요, 2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영웅적인 투쟁을 이끌었던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만든 위대한 역사입니다. 만화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도요,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한 이야기 책을 또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네. 준비했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 주에 더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배 작가가 글을 쓰고요. 또 한항선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인데요. 해녀 영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책 속의 제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